박나래 갑질 논란, 왜 커진 걸까? 이진호가 숨겨진 이야기를 풀었대. 55억 이태원집 도둑 사건이 발단? 단순 갑질 넘어선 배신감이 컸다네. 이진호, 전현직 매니저 입장 종합. 사건 흐름을 다시 정리해봤다는데, 시작은 매니저 4대 보험 미가입, JDB 계약 끝나고 1인 기획사로, 매니저들,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근로계약서 없이 돈 받았다는 주장. 근데 가족들은 4대 보험 가입, 남친은 월 400 받았다는 얘기도, 법적으로 애매해도 약속이 중요, 정직원 약속 안 지킨 게 문제래. 결정적 사건은 도둑 사건, 수천만 원대 도난, 생방 불참까지, 내부자 소행 의심 보도에 파장. 집 드나든 3명 모두 계약 없었대. 범인으로 몰리면 큰일 나는 상황. 남친이 개인정보 요구했다는데 근로계약 핑계로 정보 받아갔대. 경찰에 용의자 참고자료로 제출. 매니저 수사관 통해 알게 됐다네. 개인정보가 의심 자료로 쓰이다니 배신감 엄청 컸을 것 같다. 범인은 외부인이었다고 밝혀졌지만 4대 보험 문제 이미 불거진 상태. 9월 돼서야 정리됐다는 게 핵심. 매니저들 마음 이미 돌아섰을 듯. 이진호 꼼꼼하게 분석했네. 박나래 측 입장은 어떨지 궁금. 이번 논란 쉽게 안 끝날 것 같아. 양측 입장 차이가 큰 것 같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 지켜봐야 알 것 같아. 해리가 중국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대. 지난 7월 우태랑 열애설 났던 해리리. 이번 팬미팅 이름은 인생여주. 우한에서 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대. 광저우, 남경, 상해 찍고 마지막이 우한. 이번 팬미팅이 시리즈 마지막이라 더 특별. 해리가 팬들을 위해 여러 코너 준비했대. 직접 만든 엽서 선물하는 이벤트도 했대. 인생여주, 포토타임 코너도 완전 인기. 크리스마스 망토랑 위사 가운 찰떡 소화했대. 팬들이 해리 이즈 원들 이랬을 듯. 팬들이 슬로건 이벤트로 준비했더라. 첫눈보다 해리가 먼저 감동 문구래. 응원 영상이랑 케이크 커팅도 했다는 소식. 해리 감동받아서 울컥했을 것 같아. 2025년이 특별한 해인데 인생여주 덕분. 팬들 덕분에 따뜻한 연말 보낸다며 고마워했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잊지 않고 2026년에도 함께 추억 만들자고 약속했대. 해리, 팬 사랑 진짜 대단한 듯. 한편 해리는 응답하라 1988 10주년 기념으로 19일에 방송에서 팬들 다시 만날 예정이래. 벌써부터 완전 기대된다. 해리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 전현무 내년 결혼은 떴다. 톡파원에서 대만 여행 2탄 공개. 새점으로 2026년 운세 점쳐봤대. 전현무 결혼운이 제일 눈에 띄더라. 내년 음력 3월 이후 연애해야. 그래야 좋은 결과 있을 거라네. 김수고알. 지금 여친 아닌가 봐. 전현무, 바로 이별 통보해야지. 결혼 가능하냐 물으니 맘만 먹으면 돼. 김숙, 너 임신 맞나 보다. 빵 터짐. 전에 최현우 타로점도 봤었잖아. 그때 여황제 카드 뽑았었거든. 여황제가 임신 상징한다던데. 점술가, 결혼하면 자녀운 최고. 김숙, 현무 내년에 결혼가? 핑크빛 결과에 전현무 감격. 결혼하면 톡파원 더. 톡파원에서 공개할게. 전현무, 나훈산 출연 중이잖아. 이장우 결혼으로 하차했고 박나래도 구설수로 떠났잖아. 나훈산 어쩌냐 유우. 전현무라도 잘 돼야 할 텐데. 결혼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톡파원 덕분에 결혼 발표 기대. 새점 신기하네. 진짜 맞을까? 나도 새점 한번 보고 싶다. 내년 운세 궁금해 죽겠어. 전현무 결혼하면 축하해야지. 나훈산 멤버들 다 잘 되길. 전현무 김숙 케미도 좋던데. 톡파원 계속 흥했으면 좋겠다. 전현무 내년엔 장가가자. 김수현, 김세론 과거 교제 주장 나왔잖아. 가세현 녹취록 공개했는데 말야. 국과수가 AI 조작 여부 판단 못한다네. 경찰에 판정 불가 통보했다는 거야. 원본 파일 아니라서 그렇다나 봐. 자금 때문에 진위 확인 어렵대. 김세위가 김세론 유족과 회견했었지. 거기서 녹취록 깠다 하더라. 김세론이 김수현이랑 어릴 때 만났대. 중2 때 첫 관계 얘기도 나왔다던데. 김수현 측은 AI 조작 주장했잖아. 김세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 경찰이 국과수에 감정 위로했었어. 녹취록 조작 가능성 아직 있대. 김세의 폰이랑 태블릿 포렌식 중. 내용 진위 확인하려고 애쓴다던데. 박정보 청장도 언급했잖아. 포렌식 결과 보고 수사 마무리한대. 곧 결론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 증거 분석 꼼꼼히 한다니까 기다려보자. 정읍시가 내년에 또 지원금 준대. 1인당 30만원씩 준다는데? 전 시민 대상이라니까 대박이지. 이학수 시장이 발표했다는 것 같아. 물가랑 난방비 때문에 힘들잖아. 시민들 좀 도우려는 거라는데 경제가 진짜 어렵긴 한가 봐. 소상공인 매출도 줄고 그런데 지역 상권도 침체되고 있다잖아. 정읍 경제 위기 신호 맞다네. 겨울에 가계 부담 줄여주려고 지역 경제 온기 지키는 거래. 3년간 돈 아껴서 모았다던데 429억 재원 확보했다는 거지. 그중 305억을 쓴다니까. 지역 상품권으로 준다 하더라. 골목 상권. 전통시장에서 써야 됨. 작년에도 똑같이 줬었다는데 이번 지원금은 순풍트라고 시의회랑 같이 결정했대. 시민들 버팀목이 되겠다고 함. 든든하게 책임 다하겠다고 하네. 왜 유독 늦게 늦는 사람 있을까? 60대에도 쌩쌩한 사람이 있는 반면 50대부터 훅 가는 사람도 있잖아. 노화 속도 차이. 왜 그런 걸까? 여러 가설이 나왔지만 쉽지 않았대. 최근 연구에서 단서가 나왔다는데 국제공동연구팀이 조사했대. 고령층의 흔한 활동이 관련 있대. 유럽 27개국 8만 명을 분석했대. 평균 66세. 대규모 연구네. 생활습관과 노화 연관성을 봤대. 생체행동적 연령 격차를 활용했대. 예측 나이로 가속, 지연 노화 구분, 기능, 교육, 인지 등 요소 포함. 결과가 진짜 신기하더라. 2개 국어 쓰는 사람이 더 젊대. 다언어 사용자는 노화가 느렸대. 가속 노화 위험이 54%나 낮았대. 몇 년 추적하니 30% 낮게 나왔대. 단일 언어 사용자가 더 위험하단 뜻. 연령, 교육 수준 다 보정했는데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였대. 노화는 큰 문제니까 당연하지. 인지 기능 저하 늦추는 연구 계속. 표본 작아서 일반화 힘들었는데 이번엔 8만 명이라니 대박이다. 다언어 사용. 왜 노화 늦출까? 여러 언어 쓰면 뇌 활성화된대.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 등 이런 자극이 뇌 기능 유지에 도움. WHO도 인지활동 중요하다고 했어. 꾸준히 머리 쓰는 게 좋다는 거지. 다언어 환경이 딱 그런 거잖아. 뇌 건강 지키는 좋은 습관이래. 박나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 여러 논란에 대한 신경을 밝혔대.
걱정 끼쳐 죄송 하다는 입장이야. 일간 스포츠에 영상 인터뷰를 했대.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 라며 시작. 최근 논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대.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대. 제작진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는 입장.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대. 추가 발언은 자제할 예정이래.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어. 공식 절차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대. 책임 회피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어.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밝혔어. 또 다른 상처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 모든 활동 잠정 중단한대. 사건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래. 책임감 가지고 반성하겠다고 다짐. 절차에 맡겨 진행할 거래. 더 이상 논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 이 영상 이후 언급 없을 거라 밝혔어. 전 매니저들이 손배소를 청구했대. 갑질, 불법 위료행위 등 주장했대. 박나래 측은 터무니없다는 입장. 퇴직 후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대. 요구 금액이 수억 원에 달했다는 주장. 오히려 공갈 혐의로 고소했대. 전 매니저들도 맞고소했대. 특수상해, 명예훼손 등 혐의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도 추가했대. 불법 위료 의혹도 불거쳤었지. 주사 시술 관련 해명도 있었어. 양측 대면 회동도 있었다는데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어. 얼짱시대 유해주, 둘째 임신했대.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렸더라. 제목이 드디어 둘째가 찾아왔어요. 외출 전에 임팩이 해봤다는데 두 줄 빡 뜬 거 있지. 남편한테 말해야겠다 설렜대. 휴게소에서 남편이 임팩이 발견. 남편 왈 어떻게 여보 울먹울먹. 유해주 왜 울어 하면서 웃음. 서로 껴안고 감격했대. 글쎄 임신 증상으로 배가 계속 아팠대. 아침에 바로 임팩이 해봤더니 빡. 남편 잠이 확 깨네. 라며 놀람. 운전 자기가 하겠다고 배려. 둘 다 딸 원한다던데 신기해. 태몽으로 뱀이 배로 들어왔대. 남편 왈 뱀이면 딸이라던데. 엄청 기대하는 눈치였대. 키키읔. 유해주는 2019년에 결혼했대. 남편은 항공사 승무원이라던데. 2023년에 아들 낳았었잖아. 둘째는 내년 7월 출산 예정이래. 유튜브 구독자 100만 넘었던데. 소통 엄청 열심히 하는 듯? 팬들이랑 소통 자주 한다더라. 나도 구독하러 가야겠다. 키키키읔. 진짜 축하할 일이네. 겹경사다. 애기 너무 예쁠 것 같아. 기대돼. 유해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나도 둘째 갖고 싶어지네. 갑자기. 부럽다 부러워. 완전 부럽다고. 나도 얼른 결혼해야 하는 건가. 다들 행복하게 잘 살자구요. 유해주님 축하드려요. 진짜로. 섬유유연제 다들 쓰잖아. 옷 부드럽게 정전기 방지. 근데 건강, 환경에 안 좋다네. 전문가 왈, 옷 망치고 피부에도 안 좋대. 적당히 쓰라는 말씀. 섬유유연제 속 유화제가 문제래. 섬유를 얇은 막으로 코팅한대. 이 막이 물 튕겨내고 부드럽게. 정전기 막는 성분도 있다는데 계속 쓰면 섬유에 쌓인다는 거. 옷 기능, 착용감 떨어진다더라. 섬유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왁스 코팅 때문에 부드러운 척. 계속 빨래하면 섬유가 뻣뻣해져. 세제 침투도 방해해서 얼룩 안 빠져. 섬유 코팅해서 부드럽게는 해주는데 흡수, 통기성은 떨어진다네. 운동복에 쓰면 안 좋다는 얘기. 고어텍스, 수영복도 마찬가지래. 섬유유연제 쓰면 기능 저하, 울 섬유도 손상될 수 있대. 섬유유연제, 향료, 계면활성제, 보존제 듬뿍. 피부 약하면 가렵고 발진 날 수도. 향 때문에 두통, 기침하는 사람도 있대. 애기, 임산부, 알레르기 조심. 섬유유연제 대신 뭘 쓰냐고? 백식초나 베이킹소다 써보래. 빨래 전에 물에 좀 담가두래. 정전기 줄고 얼룩도 잘 빠진대. 섬유도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근데 같이 쓰면 효과 없대. 중화돼서 그렇다나 봐. 따로따로 써야 효과 있대. 이제 섬유유연제 좀 줄여볼까? 나부터 실천해야겠어. 카톡이 친구 탭 업데이트한다네. 이제 친구 목록 바로 볼 수 있대. 오늘 16일 발표했어. 카톡 친구 탭 첫 화면이 바뀐대. 친구 목록이 기본 화면이 된다는 거지. 지난 9월 업데이트 기억나? 그때 격자 피드 형태였잖아. 그게 석 달 만에 바뀐다는 거야. 원래 친구 목록으로 돌아간대. 카톡 상단에 옵션 2개 생겨. 친구랑 소식으로 나뉜대. 이용자가 선택 가능해. 친구 누르면 친구 목록 보이고 소식 누르면 피드형으로 보여준대. 친구 소식 확인하는 거 편하겠네. 휴, 롤모델로 기대받는 기분은요? 최민식 왈, 신경 안 써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한 적 없어요. 그냥 내 일 할 뿐이라 생각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이죠. 남 의식하면 비극이 시작되거든. 허세만 늘고 별로더라고요. 그냥 내가 할 일 열심히 할 뿐. 최민식에게서 보이는 분명한 태도, 남 시선에 맞추려 하지 않는 것, 오로지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것, 어떻게 보일지 계산도 안 하고. 이 말 들으니 유비가 떠오르네. 유비도 처음부터 영웅은 아니었잖아. 돗자리 장수 출신으로 가진 건 혈통뿐. 조조나 송권처럼 가진 것도 없었고, 유비는 남과 비교 안 했음. 남의 속도에 인생을 맡기지 않았지. 패배 속에서도 묵묵히 할 일 했을 뿐.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말이야. 비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해. 그래야 자기 기준을 지키는 거지. 유비 인생이 주는 교훈은 분명해. 자기 일 한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것. 삼국지는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 말이야. 자기 일에 집중하는 힘이 중요해. 2000년 전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 남 시선 쫓으면 판단 흐려지고 허세 부리면 몰락하는 법이거든. 묵묵히 자기 일하면 잘 될 거야. KBS 위 애매한 기준? 안재욱 대상 후보, 괜찮은 걸까? 음주운전 전력, 논란의 중심에 섰어.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대박 쳤잖아. 시청률 21.9%, 올해 최고 기록. 안재욱, 대상 후보 거론될 만하지? 10년 만에 KBS 복귀라 더 화제였고, 근데 음주운전 과거가 다시 떠오름. KBS, 왜 이렇게 잣대가 다른 걸까? 안재욱, 음주운전 2번이나 걸렸대. 2003년, 2019년 면허 정지받았고, 당시 활동 전부 중단했었다고 해. 근데 2달 만에 연극으로 복귀? 너무 빠른 복귀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 술 소재 드라마 출연도 좀 그렇잖아. 포스터에 막걸리 잔 들고 있는 건? KBS, 너무 아니란 거 아니냐는 지적. 신혜성 사례랑 비교되니 더 그래. 신혜성은 출연 정지 먹었잖아. 2007년, 2022년 음주운전 적발 후 KBS 출연 정지 때렸다고 하더라. 유죄 선고되자 강도 높인 거고, 공영방송은 도덕성이 중요하잖아. 일관된 기준도 필수고 말이야. 연예인 잘못에 대한 기준, 중요해. 형평성 유지하는 게 핵심이지. 원칙 없이 결정하면 논란 생겨. 이중잣대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고. 연말 시상식, KBS 어찌하려나?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네. KBS 위 선택, 지켜봐야겠어. 이번 논란,
쉽게 안 끝날 듯? KBS,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시청자들 불만 많을 것 같은데.